안녕하세요. 닥터 JYP 시청자 여러분. 압구정 오라클 피부과 대표원장 박재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안 피부 만드는 비법인데요. 사실 모두가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피부과에 오지 않고도 동안 피부 만들 수 있는 비법을 두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비법은 바로 비타민 A 크림입니다. 흔히 이제 스티바 크림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스티바 크림은 콜라겐 생성과 표피세포 교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름 완화와 피부결 향상에 효과적인 크림인데요. 스티바 크림을 처음 사용할 때는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스티바 크림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피부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기간을 갖고 서서히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티바 크림은 농도에 따라 보통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은 0.01, 0.025, 0.05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처음 바르시는 분이라면 농도가 가장 낮은 0.01%로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겠고요. 양은 한 번 바르실 때 0.25g 정도를 바르시면 되는데 대략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요게 이제 1g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거 한 4분의 1 정도가 0.25g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라면 스티바 크림만 바르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보습제와 섞어서 발라주시면 자극이 훨씬 좀 덜어주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2, 3일 정도 발라보시고 자극이 느껴지면 바르시는 인터벌을 조금 늘려서 매일이 아니라 2, 3일에 한 번씩 발라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도를 해보시고 피부가 잘 적응을 하면은 양을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 한 3분의 1 정도까지 양을 약간 늘려보시고 양을 늘려서 일주일 정도 발라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조금 더 양을 늘려서 마지막 마디에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0.5g 정도로 양을 늘려보시고 또다시 일주일 정도 발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 1g 정도로 늘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피부에 별다른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그 다음 단계 농도인 0.025%의 제품으로 그 다시 앞에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0.025%의 제품을 바르기 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새끼손가락 마디에 4분의 1 정도만 발랐다가 일주일씩 텀을 두고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르시다 보면 초기에는 각질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스티바 크림을 바르시다 보면 표피 교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좀 상대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바 크림을 바르실 때는 반드시 보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크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눈가나 입가, 목처럼 민감한 부위는 이제 바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바 크림은 광선에 노출되면 효능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에는 피하고 저녁에 하루에 한 번만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해서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스티바 크림을 바를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질 이외에 홍조나 소양감, 따가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티바 크림을 바를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은 레티노이드 피부염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보습을 하면서 피부가 호전될 때까지 일단은 스티바를 중단을 하시고 기다렸다가 피부가 완전히 호전된 다음에 기존에 발랐던 양보다 더 적은 양을 보습제에 섞어서 발라보시는 게 좋겠고요. 바르는 빈도 또한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본인의 피부와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티바 크림을 바르실 때 주의하셔야 할 두 번째는 함께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스티바에는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필링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 예를 들어서 벤조일 페옥사이드, 살리실산, 그리고 알파 하이드록시산, 베타 하이드록시산, 글리콜산, 알코올 같은 이런 필링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레티노익산을 저자극 형태로 만든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성분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티바 크림을 사용할 때 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인 분들은 사용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피부 암 수술을 하셨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서 광선 조절 작용이 감소하신 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하의 소아 또한 스티바 크림은 안 쓰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스티바 크림을 점차 적응해 놔야 되는 크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롭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적응을 잘 하다 보면 2달, 3달, 몇 달 후에는 아기 피부처럼 매끈하고 반질반질한 피부로 변신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피부과 시술 없이 동안 피부로 만드는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비타민 C 크림입니다. 비타민 C 크림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눈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데 특히 효과적인 크림입니다. 비타민 C 크림은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클렌징과 토너 이후의 단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눈 주위나 입과 같은 부위는 부드럽게 톡톡 쳐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비타민 C 크림을 다 바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비타민 C 크림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1 내지 2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 C 크림은 불안정하고 산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좋은 비타민 C 크림을 고르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L-아스코빈산, 에틸아스코빈산, 아스코빈 폴리인산 등을 포함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비타민 C는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형태의 비타민 C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교적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10%에서 20% 정도의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 C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다만 비타민 C 농도가 높을수록 자극이나 트러블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시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pH 산도값이 3.5에서 4.0 사이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비타민 C 제품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산도 pH 3.5에서 4.5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골라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투명한 포장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비타민 C는 빛과 공기에 노출이 되면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제품보다는 암색 유리병이나 알루미늄 튜브에 잠긴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부과 시술 없이 동안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타민 A 크림과 비타민 C 크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꼭 오늘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닥쳐 JYP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